안녕하세요. 지혜 달팽이 지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몸의 신비, 그 중에서도 동의보감 내경편 제4건에 담긴 소변과 대변, 그리고 외형편 제1, 2건의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게 인체를 이해하고 질병을 치료했을까요?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 그들은 우리 몸의 겉과 속을 어떻게 연결하여 바라봤을지 오늘 그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동의보감 속 숨겨진 건강 비법들을 쉽고 명료하게 풀어드리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지혜를 찾아 떠나볼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자, 그럼 먼저 동의보감이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동의보감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의학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위대한 의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 그리고 목록편까지 총 6개의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편이 우리 몸의 다양한 측면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죠. 동의보감이 그저 오래된 옛날 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의보감의 방대한 지식 체계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인 배설과 우리 자신을 외부 세계에 드러내는 신체의 외형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소변과 대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몸의 겉모습 하나하나에 어떤 의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동의보감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동의보감은 단순히 증상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본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어 근본적인 치료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전인적 의학 관점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개인의 체질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강조하며 질병의 예방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보감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의 몸속 깊은 곳과 겉모습에 대한 지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내부 기관과 그 기능에 대한 이해는 건강관리의 시작이죠. 동의보감 내경편은 바로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와 관련된 생리적 기능,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질병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경편 제4건은 바로 소변과 대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민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지만 소변과 대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이랍니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소변의 생성 과정은 인체의 신비로운 작용 중 하나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소변이 단순히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신장의 기운과 방광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들의 조화가 깨질 때 소변 관련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변의 색깔, 양, 냄새, 그리고 배뇨 시의 감각 등 모든 것이 중요한 진단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변이 붉거나 탁한 경우, 너무 맑거나 거품이 많은 경우 등 다양한 소변의 변화를 통해 특정 장기의 이상이나 전신적인 건강 문제를 진단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동의보감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반대로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심지어는 소변을 참지 못하고 흘리는 유뇨나 요실금과 같은 증상들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단순히 불편함으로 치부하지 않고 인체 내부의 균형이 깨진 결과로 보았으며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병이라 불리는 다양한 비뇨기계, 질환의 종류와 그 치료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방광염, 요로결석 등과 유사한 질환들을 포함합니다. 증상에 따라 기림, 혈림, 성림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기 다른 약제와 치료법을 적용함으로써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교한 의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 의학 수준을 감안할 때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의 이상이 단순히 비뇨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폐, 비장, 간, 신장 등 오장육부 전체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는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죠.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기의 울체가 소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치료 또한 특정 약물 처방에만 그치지 않고 침술, 등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변은 어떨까요? 대변 역시 우리 몸의 소화 기능과 장 건강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제내권에서는 이질과 같은 소화기 질환이나 소화, 금구리처럼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장 관련 문제에 대한 처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질은 설사를 동반하는 급성 장염과 유사한 질환으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질병이었습니다. 동의보감은 이질의 원인을 습열이나 한습 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처방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치료를 도모했습니다. 소아 금구리 또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금구리는 오늘날의 소아 설사병과 유사한데 아이들의 장은 성인보다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설사를 넘어 식욕부진, 복통, 탈수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금구리에 대해 약제 처방뿐만 아니라 식이, 조절과 보온 등 전반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은 대변의 형태, 색깔, 냄새 등을 통해 환자가 허증인지 실증인지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허증은 기운이 부족하고 몸이 허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실증은 반대로 사기가 왕성하거나 특정 기운이 넘쳐 병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변비가 있더라도 기운이 부족하여 대변을 밀어낼 힘이 없는 허증, 변비와 열이 많아 대변이 굳어져 나오는 실증 변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진단과 분류는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공하려는 동의보감의 핵심 철학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도 개별 맞춤형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내면을 들여다봤으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도 주목해 볼까요? 동의보감 외형편은 바로 우리 몸의 겉으로 관찰되는 부분들의 의학적 기능과 그곳에서 생기는 질병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형편 제한권은 머리, 얼굴, 그리고 눈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머리를 단순히 신체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9개의 궁이 있으며 뇌는 골수의 바다라는 표현처럼 머리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9개의 궁은 머리 부위의 중요한 혈자리와 기관들을 상징하며 뇌가 모든 정수와 정신활동의 근원임을 나타냅니다. 두통증, 어지럼증,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두통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인데요. 동의보감 외형편 제한권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각각에 대한 치료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풍증은 머리에 바람이 들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차가운 기운이나 습한 기운이 머리에 침범하여 생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지럼증은 간의 기운이 약해지거나 담이 쌓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으며 두통 역시 그 양상에 따라 풍두통, 한두통, 습두통, 열두통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기 다른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제시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도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와 얼굴, 눈은 외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기관인 만큼 이곳의 건강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얼굴은 우리 몸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색깔, 피부의 윤기, 심지어 표정 하나하나에서도 내장의 건강 상태를 읽어냈습니다. 황달이나 안색 변화를 통해 간이나 비장의 문제를 진단하는 방식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관찰법입니다. 눈은 정신의 창이라 불리며 오장육부에 전기가 모이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눈의 충혈, 시력 저하, 눈곱 등 다양한 눈 관련 증상들을 통해 신체의 전반적인 허실을 판단하고 간과 신의 기능과 깊은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증상은 간의 음혈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것은 간에 열이 많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관찰과 진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전통의학에서 눈은 단순한 시각기관을 넘어 인체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형편 제두권에서는 귀,
코, 입과 혀, 그리고 이빨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고 음식물을 섭취하며 말을 통해 소통하는 이 중요한 기관들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코가 막혀 숨쉬기 어렵거나 입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빨이 아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했을까요? 동의보감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귀는 신장의 기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는 약재나 침수를 사용했습니다. 코는 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은 폐의 기능 이상이나 외부의 찬 기운이 침범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았으며 비염이나 축농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다양한 처방과 관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입과 혀는 비장과 심장의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혀의 색깔, 설태의 두께와 색깔, 입술의 상태 등을 통해 소화기 계통과 심혈관계의 건강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혀끝이 붉고 건조하면 심장에 열이 있다는 신호로 보았고 혀에 백태가 두껍게 끼면 비장에 습담이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구내염이나 혀의 통증 등 구강 내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을 제시하며 단순히 국소적인 치료를 넘어 전신적인 조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빨은 뼈의 일부로 보아 신장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빨이 약해지거나 쉽게 흔들리고 빠지는 것은 신장의 기운이 쇠약해졌다는 신호로 보았으며 잇몸 질환이나 충치 통증에 대해서도 외부의 풍열이나 위장의 열 등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복 중 하나로 여겨지는 치아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형편은 이 외에도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것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머리, 얼굴, 눈, 귀, 코, 입과 혀, 이빨뿐만 아니라 목구멍, 목, 잔 등 가슴, 젖배, 배꼽머리, 옆구리, 피부, 살맥, 힘줄, 뼈, 손, 발, 머리털, 그리고 생식기와 항문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위를 아우르며 각 부위의 의학적 중요성과 질병 치료법을 설명합니다. 마치 인체 해부도처럼 세밀하게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조명하고 있죠. 동의보감의 이러한 세부적인 분류는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실용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목구멍과 목은 호흡과 소화의 통로이며 림프절과 혈관이 밀집한 중요한 부위입니다. 인후통이나 목이 붓는 증상 혹은 목덜미의 통증에 대해서도 상세한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잔등과 가슴 부위는 폐와 심장의 건강을 반영하는 곳으로 기침, 가슴 답답함 등 통증 등 다양한 증상들을 오장육부의 기능 이상과 연결하여 해석했습니다. 여성에게 중요한 젖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 필수적인 기관으로 전몸살이나 유선염 등의 질환에 대한 치료법도 다루었습니다. 배는 비장과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관들이 밀집한 곳으로 복통, 소화, 불량, 변비 등 다양한 위장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배꼽은 태아와 모체를 연결했던 생명의 근원으로 그 주변의 이상 증상 또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허리와 옆구리는 신장과 간의 건강을 나타내는 부위로 허리 통증이나 옆구리, 결림 등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하며 해당 장기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최전선이자 내부 장기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피부 발진, 가려움증, 종기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해 원인을 풍열, 습열, 혈어 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약재와 외용법을 제시했습니다. 살근육, 맥혈관, 힘줄, 뼈는 각각 비장, 심장, 간, 신장과 연관이 깊다고 보았으며 이들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이나 이상 증상을 통해 해당 장기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통은 간의 기능 이상이나 기혈순환 장애와 연관지어 보았습니다. 손과 발은 몸의 말단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오장육부의 기운이 모이는 중요한 혈자리들이 많아 이곳의 이상 증상 역시 전신 건강과 연결하여 해석했습니다. 머리털은 신장의 전기가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탈모나 머리털의 윤기 없음을 신장의 쇠약함과 연결지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식기와 항문은 배설과 생식 기능의 중요한 부위로 관련 질환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동의보감은 이렇게 우리 몸의 안과 밖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전인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특정 증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체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처럼 동의보감의 외형편은 우리 몸의 각 부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 부위에 나타나는 문제가 결코 그 부위만에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 상태와 직결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건강 문제들, 예를 들어 소화불량, 불면증, 만성 통증 등은 종종 몸의 특정 부위에만 집중하여 치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은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히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불균형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통합적인 치료를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도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전인적 치료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심지어 질병의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속 지혜까지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조선시대의학을 집대성한 의서로서 한국의학 전통을 계승하고 중국의학을 참고하여 동쪽의학의 표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허준 선생은 당시까지의 의학 지식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질병의 본태와 치료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료 지식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동의보감이 단순한 의학 서적을 넘어 인류 전체의 지적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체계적인 분류, 임상 편람 형식, 그리고 예방의학적 관점까지 겸비한 동의보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전통의학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의보감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동의보감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 몸을 이해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동의보감이 제시하는 통합적인 관점과 깊이 있는 지혜는 매우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동의보감을 통해 우리 몸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은 결코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속에서 끊임없이 빛을 발하며 건강한 삶의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작은 지혜라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변과 대변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의보감은 우리에게 단순히 약초를 사용하는 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스스로의 몸을 돌보는 지혜로운 생활 방식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유산을 통해 현대의학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깊이 있는 건강 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 달팽이 지달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